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2021년 개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계수 일간의 술, 신축년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지 자리에 오가 있고 일지 자리에 인이 있는 경우에요. 오는 재가 되죠. 술은 관이 되고 이는 식상관이 됩니다. 그렇죠? 이 사주 구성에 인옷을 합을 하고 있잖아요. 합.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떤 자식을 여자분 같으면 자식을 낳고 결혼해서 남편과 자식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년이 왔어요. 신축년에 관운이 왔죠. 인성과 관운. 근데 이제 하반기에 어떤 상황들일까요? 관이 인호술이 이렇게 경우에는요, 관이 이렇게 깨져요. 관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자라면 이 관이 남편이잖아요. 남편도 되지만 직장도 되겠죠. 그러면 여자분이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 관이 깨진다는 것은 직장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직장에. 그동안 잘 살아왔고 직장도 잘 다녔고 했는데요. 신축년이 어느 순간에 옴으로써 남편과 직장에 변동이 일어나겠다. 그러면 내 관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내 관이 나한테 잘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 관이 깨짐으로써 어느 순간에 남편의 신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거나, 신상이 뭐예요?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아플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변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겠다. 그만두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남편과 직장이지만 남자에게는 자식이 됩니다. 자식이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겠죠. 그래서 남자분에게는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직장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오해를 받아서 사표를 쓰고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거나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동안 잘 살았다면. 그런데 또 남자에게는 자식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식에게는 이제 자식이 말을 안 들어준다거나, 그래서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또 자식의 어떤 신상에 이게 아플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식이 말 안 들어서 혹시나 이렇게 집 밖을 나갈 수 있겠다. 집 밖에. 그래서 집이 이제 좀 싫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식이 이제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법적인 일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이것은 이제 어떤 운에서 와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거 세운은 어떨 때는 크게 작용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대운이 더 크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대운의 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여기에서 내 관이 살아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나냐면, 이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칠 일이 그냥 찰가상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거나 법적인 일이 뭐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는 일들이 그냥 민사로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거나 꼭 그거는 현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정말 잘못되면 사표 쓸 수 있는데 이게 가볍게 그냥 뭐 한 달 휴직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용은 하지만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 사주가 구성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해운만 보는 거는 좀 무리수고요. 그래서 전체에 꼭 내 사주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봐야 되겠죠. 자, 다른 것도 하나 볼게요. 월지에 유가 있고요. 시지에 이렇게 사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유는 인성이 되죠. 그리고 사는 재가 됩니다. 그러면 신축년이 옴으로써 어떤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가게를 할 수도 있고 무슨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래서 재물을 재물운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문서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게 문서가 되니까요. 문서운이 들어올 수도 있다거나 신축년이 어우러져서 게 축년이 어우러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배우자도 생길 수도 있어요. 배우자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미혼들은 결혼할 수도 있고 또 기혼자는 또 애인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현상들이고요.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양쪽 부모가 또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년이 옴으로써 내가 토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좋겠죠. 사주가 이렇게 안 돼 있어도 토금으로 왔을 때 잘 보셔야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토금이 필요한 글자라면 이 신축년이 옴으로써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내 사주에 토금이 필요 없는 글자라면 조금 나쁜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사주 전체 구성을 보셔야 되는 것이 먼저고요. 그런데 이제 해운에서 혹시나 이런 운들이 오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나쁠 때는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조심을 하셔야겠다. 예를 좋다고 해서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쁘다고 해서 너무 나쁜 게 아니고요. 나쁜 운을 온다라면 더 좋게 바꾸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나고요. 또 좋은 운이 왔을 때일수록 감사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은 운이 왔을 때는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개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마지막 임계수 일간의 해,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뭘 물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